아, 회장님 오셨습니까? 아 근데 아닌가? 아, 그냥 할아버지인가? 그러니까 아닌가? 지나가는 시민 뭐 어떤 역할이에요 뭔지 오늘은? 모르겠네. 여러분들 편견이 가득하시네요. 뭐가 아. 편견이야 딱 봐도. 마법사구나. 네. 마법사네. 총인데요? 아닌데요? 방송에서 이렇게 총 겨눠도 되는 거예요? 총이 아니니까. 아, 아니 근데 딱 봐도 약간 회장님 느낌이 좀 있으시네요. 시계를 보니까. 아, 회장 느낌 아니에요. 이분 딱 보니까 축구 선수인데 오늘 어디 가는 날이야, 중요한 자리. 아 안에 축구복을 입고 왔네. 아, 축구 옷이야. 아 패션이 좀 안 맞네 조금 오늘 좀 여러 가지로. 아 근데 밸런스. 근데 아 너무 귀엽다 그 바지. 바지 접어 입었네 언니. 저번에 귀여워. 귀여워. 오늘 뭐 어떤 오늘 역할이신 거예요? 누군지 알려주세요. 아, 오늘은 이제 제가 조금 이렇게 저희가 오늘 얘기 나눠볼 디스스 그 드라마에 앞서서 이제 차차 이제 그 실마리가 풀릴 거니까 지금 안 아주 알려준다고? 안 얘기를 안 할 거긴 한데 잠깐만 근데 왜 이렇게 눈물이 나오려고 하는 건지. 왜 뭐가 이렇게 그래서 저희가 또 어쩐지 좀 들어올 때부터 좀 다들 표정이 좀 안 좋아 보이시긴 했어요. 기뻐 보이시더라고. 표정이. 신이 나 있더라고. 우린 이제 유독 좀 어둡고. 예, 우리만 이렇게 쳐져 있고 나머지는 다 신이 나 오늘 있어가지고. 좀 제가 좀 슬플 때 저는 검은 양말을 신거든요. 검정색 양말을. 검정색 양말. 논리가 오. 그래서 조금 네. 그래서 저는 첫 화와 수미상관을 맞추기 위해서 기억나? 오토산? 나 계속 놀리는 나 놀리는 사람. 나야. 오늘 왔네. 아 근데 심지어 앞머리도 똑같고 지금 왜냐면 앞머리 진짜 소름 돋는 게 제가 그 첫 화 찍기 한 2주 전인가에 아니 일주일 전에 앞머리 잘라 실수로 너무 짧게 자른 거여서 아 망했다. 아, 첫 촬영인데 이러고 했는데 이번에 또 마지막 촬영하기 전에 또 실수로 이렇게 짧게 자른 거예요. 어떻게 이게 운명이 이런냐고 진짜 신기하잖아요? 예견이 돼 있었네 마지막 촬영이. 오늘 또 저희가 또 아쉽게도 오늘 마지막 촬영인데 저희가 또 시즌 1이 마지막인 거죠. 일단 여지 남겨. 아무도 몰라. 우리가 다시 돌아올 수 있다는 점 다들 고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 스밍 많이 돌려주시고 늦게라도 떡상하면 또 알아요. 맞아요. 다시 네. 부를지. 그치. 네, 그니까. 자, 여러분이 좀 힘 좀 내주시면 안 될까요? 사실 한 명만 봐도 예, 그러면 그래도 떡상해요. 한 분씩만 그러니까 하면. 링크 퍼 나르고 아니 좀 해주시라고요. 네, 협박자가. 저 회장님, 사장인 회장님 심기 많이 불편하신데 지금. 기분이 안 좋으시네 오늘. 네, 제가 또 이렇게 디스스 그 팽이를 또 그 짚고 나온 이유가 오늘 또 저희가 또 우리의 분위기랑 또 반대로 요즘 핫한 드라마가 네네네. 있잖아요. 이 분위기와는 반대로. 우리랑은 다르게. 네, 그래서 디스스 그 신입사원 강회장이라고 오늘 또 저희 그 유종의 미를 거둘 작품을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좋은 선택인 것 같아요. 왜냐면 굉장히 재밌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너무 재밌었어요. 정말로. 진짜 그 오랜만에 하나 나왔다 싶은 작품 하나 저희가 발견을 했고 맞아요. 요 신입사원 강회장 아직 그 요 핫함을 이 열기를 모르고 아직 못 보신 분들이 계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저희가 또 간단하게 디스스 젤게리 타임 한번 가져볼게요. 줄거리를 말씀하신 거죠? 이사님이 줄거리도 젤거리. 야 어차피 뭐 줄거리나 젤게리 그래 마지막 화인데 뭐 그러니까. 해보자. This is 젤게리 타임 한번 해볼게요. 강 회장님, 우리 신입사원 강 회장의 강 회장님이 대한민국 재계 순위 10위인 대기업 채성그룹의 회장 강용호 씨가 주인공이고 손현주 배우님이 그쵸. 맞죠? 네. 그리고 그 강용호 씨의 딸 아들이죠. 그의 성에 차지 않는 자식들인 강재경, 강재성 둘이 쌍둥이에요. 둘이 50초 차이 가지고 지금 그리고 지금 이준영 씨가 맡고 있는 주인공 아주 중요한 역할이죠. 그렇죠. 최성의 회장 승계 발표를 앞두고 이제 뺑소니 사고를 당합니다. 그 쌍둥이들한테요. 축구 선수였던 황준현이가 다리를 잃고 분개해서 이제 분노해서 최성그룹에 가서 막 싸우다가 우연한 그 사고로 인해서 영혼이 체인지 돼버리죠. 그리고 지금 강용호 씨의 몸이 코마에 빠진 틈을 타서 이제 쌍둥이들이 그 뺑소니 혐의를 강용호 씨한테 강 회장님한테 뒤집어 쓰이고 지금 자기들끼리 회장하겠다 난리 치고 있죠. 지금 승계 작전을 아주 회장님이 굉장히 좀 아꼈던 쌍둥이들이었는데 자기가 실제 제3자의 몸으로 보니까
이제 아버지를 이렇게 죽여서 이제 그쵸. 탐욕스러운 그런 쌍둥이를 보고서 저 쌍둥이로부터 내가 저 재산을 내 자식들에게 물렸던 재산을 다시 뺏어오겠다. 굉장히 좀 지키겠다. 예. 강 회장님이 또 자식들 잘못 키웠다 해가지고 지금 이제 참교육 들어가시는 맞아요. 중이죠. 황준현의 몸으로. 그럼 다들 6화까지 보면서 어땠어요 좀? 진짜 저는 후루룩 본 것 같아요. 진심으로. 재밌다. 재밌다. 다음화. 사실 틀면 보통 1시간 막 30분 하잖아요. 그래서 아, 이 1시간 30분 언제 지나가지 하면은 딱 보고 있으면 끝나버려 이미. 그러니까 진행이 엄청 빨라가지고 그게 훅훅 읽히는 것 같아. 호흡이 빨라요. 저도 그 이거 강회장 틀자마자 저는 이제 아예 사전 정보 없이 보는 걸 좋아해가지고서는 그냥 사전 정보 없이 그냥 틀었는데 틀자마자 이거 깊게 가는 드라마 아니구나. 맞아. 아주 맞아. 얕은 심도로다가 이제 빠르게 달리는 도파민 드라마구나 싶어가지고서는 저는 이거를 정보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거 작가님 누군지 단번에 알아냈다는 예, 또 저의 능력을 또 말씀 좀 이제 드리면서 뭐 드라마만 보시면 이제는 누구 그건 아닌데 요게 또 잘 얻어 걸렸어요. 네, 그래서 오랜만에 능력적이시다. 네, 저는 좀 드라마 한에서는 작가님 한에서는 몇몇 작가님이 없긴 한데 그래서 좀 굉장히 재밌었고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좀 추천을 하고 싶은 오랜만에 드라마가 하나 탄생했다. 네. 맞아. 그냥 정말 추천하기 좋은 드라마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추천이 많이 돼서 지금 시청률이 엄청 높대요. 아 진짜 그럴만해. 그럴 것 같아. 아니 그리고 저는 이거를 보면서 느낀 게 요새 사람들이 도파민에 빠져가지고서는 롱폼 잘 못 본다. 이제 쇼폼에 이제 중독이 됐다 하잖아요. 저 이걸 보고서 알았어요. 작품이 재미가 없어서 그랬구나. 이거 충분한 롱폼인데도 불구하고 시간 가는 줄을 모르고 보면서 재밌으면은 뭐 길고 짧고 다 소용이 없다. 도파민 이거 핑계댈 게 못 된다. 근데 이거 편집 자체가 좀 쇼폼처럼 막 엄청 잘 많이 바뀌는 것도 한몫하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한 회당 우리 작가님이 세봤는데 63분짜리인데 42번 바뀐다 그랬나? 그 정도면은 진짜 빠른 거예요. 네, 진짜 빠르게 63분인데 43컷이 바뀌었다는 거는 그냥 1분에 한 번씩 바뀌었다는 진짜 거잖아. 우리가 쇼츠 42개 본 거예요, 그냥 한 편에. 진짜. 그러면은 이렇게 만들면 되겠구나. 앞으로 언니 쇼컷 드라마 장인이잖아요. 네, 이제 또 이제 하나 나오거든요. 좀 기대를 해달라는 말씀 좀 드리면서. 네. 근데 강회장을 보면서 뭔가 사회 초년생들이 사이다 먹을 것 같은 장면들이 엄청 많이 나오더라고요. 꿈 같은 장면이라 해야 되나? 맞아. 인턴이잖아, 사실 지금. 최희 씨 말인데 멋있어. 말이 안 돼. 무슨 너무 웃겨. 인턴이 저러고 이런 그래 중 저렇게 하나 다녀. 다 미쳤다 그러지. 나 나 너무 좋아. 점심 맛집 리스트 꿰고 있어서 강 맛집 놀고 자빠졌네. 체력 좋아 싹싹해 우리 팀의 보물이야. 너무 웃겨. 보물. 인턴이 노예야? 어디 그냥 남의 집 딸한테 뭔 짓거리야? 회사 돌아가는 꼬라지하고는 이게 회사야 이게? 지금 여러분 인턴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최소 코어로 들어갔어. 진짜. 이거 이거 진짜 어떻게 본 거야, 한 또. 번 해야 돼. 진짜 연기 잘하셔. 진짜 나 박본 부장님 너무 좋아. 진짜. 황준현 씨도 같이 여기 자제 2팀입니다. 나 이게 너무. 영업 3팀 결산 자료가 아직 안 말이 왔어요. 안 되잖아. 참 준다니까. 그러니까 요 정도의 얕음. 좀 짜요. 모레까지 자료 제출 안 하면 영업 3팀 자료는 빵꾸 내겠습니다. 와. 저봐. 뭐? 진짜 기세 봐. 회장님 같아. 야, 우리 모레 마감 칠 거니까 그 뒤는 당신이 알아서 하죠. 되게 맛있게 예? 잘 살려. 이만 끈소. 아니 그냥 보다 보면은 저 사람이 회장님이란 생각밖에 안 들어. 사업 계획서부터 부탁드립니다. 이거 시기가 뭐. 시기인 만큼 서둘러야 해서요. 그걸 왜 우리가 만듭니까? 네? 혜성시 석탄부두 유치 사업 아이디어에 4천억 투자 받을 기회까지 줬으면 먼저 우리 사장님께 감사 인사부터 하는 게 순서지. 유후. 그쪽에서 사업 계획서 먼저 만들어서 보내면 우리가 검토해서 보완할 부분 챙겨주죠. 만에 하나 우리 제끼고 다른 곳이랑 입 맞출 생각은 하지 마시고. 파트너라고 맘만 먹으면 그냥 윤천시에 못 박아버릴 테니까. 와. 저러면 이제 물 건너 당장 가고 얘도 부지사님 잘리고 하는 미팅부터 건데. 잡으세요. 영혼 체인지 돼가지고 결국 지금 회장님의 행동인 거잖아 이게. 그래서 그 사회 초년생들의 어떤 사이다라기보다는 나는 이런 그 노련함, 이
경험으로 인한 그 노련함이 너무 그게 카타르시스가 있어. 맞아, 꼭 무슨 뭐 회식 금지 막 이런 뭐 사이다라서가 아니라 업무적으로 방글이한테도 맞아, 알게 맞아. 모르게 되게 전수해 주는 게 많잖아. 저는 카타르시스 느꼈던 장면이 좀 마지막에 이제 우리 끝날 때쯤인데 강빵글이 자기 막내라고 소개했을 때 최성물산 자재 2팀 KC 강사원. 처음 인사드리네요. 강방글입니다. 강용호 회장님의 막내딸. 밝히지. 드디어 밝히는구나. 잘했어. 이렇게 하고 끝나잖아요. 너무 좋았어. 그 부분. 이 서사가 딱 차곡차곡 쌓이다가 드디어 하고 싶은 거 드디어 하는구나. 딱 이 느낌 들어서 좋았어. 그니까. 그리고 막 진행되면서 아빠가 강 회장이 이제 방글이를 바라보면서 많이 컸군 맞아. 막 이런 장면 뿌듯해하는 미운 장면. 우리 새끼가 아니라 백조가 백조네? 맞았네. 맞아. 백조 맞네. 미오노리 새끼가 아니라. 나 갑자기 이 얘기하다 보니까 카타르시스 하나 더 있다. 배달 음식 시켰을 때 그 아침밥 준비하는데 미네랄 워터로 줘야 되는데 물. 아리수 줬잖아. 아리수 줬는데 맞아. 뭐 이런 거 먹고 막 무슨 대구 지리탕 먹고 와 지리네 뭐 이런 거 먹고 있고 그 너무 나 거기가 너무 사이다였어. 이 역할 되게 인상 깊게 봤던 배역이나 박 부장님이 지금 완전 사실 역할을 톡톡히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아빠와 딸이면은 사실 연인과의 사랑 이상일 수도 있는 건데 그걸 보고도 뭐야 두 분 진짜 실망입니다. 왜 나만 빼고 라면 먹어요? 막 이러고 있고. 뭐죠? 둘이? 옷만 잔다고 깨우라고 했잖아. 우리 이랬어요. 이거. 왜 둘이서만 라면 먹냐고요? 나만 쏙 빼고. 나 서운해. 그 눈치 없는 딱 뭐야 딱 이 캐릭터여가지고 너무 좋아. 저는 그 진구 씨가 연기하시는 그 쌍둥이 남동생 역할이죠. 다른 드라마였으면은 이제 그런 대기업의 어떤 그러니까 악역의 역할이면은 딱 그 정도 선에서 끝날 것 같은데 뭐 예를 들면은 무슨 뭐 걔가 목욕탕에 이렇게 탕을 담그고 있으면 비서가 와가지고서는 뭐 어떻게 뭐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잘 되고 있구만 하고 끝날 것 같아. 그냥 그 마사지 좀 안 아프게 해줘. 아프면 안 돼. 막 이러면서 막 거기까지 그 디테일하게 넣어준다는 거 이게 맞아. 병원에서도 그러잖아. 주사 절대 넣지 마. 아파. 맞아. 아픈 거 싫어. 이러고. 근데 이준영 씨 연기 보고 있으면은 진짜 그냥 회장님으로밖에 안 보여요. 그냥 평소 말투도 원래 그럴 것 같은 느낌? 맞아. 연기 안 할 때도? 그래서 저는 막 찾아봤거든요. 이분 평소 말투나 입덕했네? 나 입덕했어요. 그치? 너무 다른 거예요, 말투가. 그러니까 어. 20대인데 지금 70대 노인의 연기를 하고 있는 모습이. 난 약간 그런 장면에서 좀 느껴지는 게 이 이준혁 씨가 환장하겠네라는 표정을 지을 때마다 그 회장님이 뭔가 겹쳐보면 약간 이런 느낌 있잖아. 질끝? 약간 그런 되게 디테일도 엄청 잘 살리는 것 같아. 저는 약간 그 장면 빵그리가 그 이준영, 황준현님한테 잘 보이려고 옷을 클럽 룩. 클럽 룩 아, 섹시하게 맞아. 입고 나왔는데 이제 빵그리 입장에서는 이 정도면 남자들이 설레야 될 복장 아니야 이랬는데 나오자마자 아우 이거 막 야, 엄마 그러고 어딜 가? 에이 씨고 치마 왜 이렇게 짧아? 어깨는 다 까부러져가지고 이게 옷이야 천조가리지? 내가 부티나게 입으랬지 날티나게 입으랬어? 이쁘기만 하고만 뭘. 그 엄마랑 그게 좋았어. 너 아버지 보시면 이거 기절하겠다. 너 너무 보셨다고. 나오자마자 화면이 이게 옷이 이게 뭐야 천조가리를 그냥 막 올릴 거면 올리고 맞아. 어쩌고 막 이러면서. 짧다고 막 나 그리고 그 장면 너무 감동적이었어. 비행기에서 빵그리 자고 있는데 덮어주는가? 거기서 바뀌잖아. 찐이 딸이랑 아빠로 거기 너무 감동적이었어. 근데 몰랐는데 재벌집 막내 아들의 그 원작 작가분이 신입사원 강회장도 쓰셨다고 하더라고요. 웹소설 원작이다 보니까 잠깐 불안한데? 아니지 드라마 결말만 그런 거죠?
진도준이 그 순양의 회장이 되어 전생인 운현우에게 죄를 올리는 장면으로 끝이 나는데 드라마에서는 이제 꿈이었던 거여가지고서는 엄청 욕을 먹었었다고. 아 그래 맞아요. 순양 재벌집 막내 아들의 순양 나오는데 지금 순양 FC잖아요. 황준현. 강회장에서 지금 황준현이 있는 그 축구팀 이름이 순양 FC예요. 근데 약간 강회장 원작 결말은 또 이렇다고 하네요. 원작에서는 결말에 나왔을 테니까 오. 한번 알려주세요. 원작 결말은요. 그 병상에 누워있던 강용우의 본래 육체는 결국 사망을 하게 되고요. 그러면은 괜히 읽었네. 황준현은 죽는다는 거 아니야? 원작에서는. 영우는 이제 황준현의 육체에 남아 두 번째 삶을 새롭게 아니, 개척을 한다고 합니다. 그럼 황준현이 죽은 거네. 그니까. 봐봐. 그러면 황준현의 할머니랑 황준현의 삶은 결국 잘못한 거잖아. 뭐야? 그래도 드라마에서는 황준현의 삶을 뭔가 좀 챙겨주지 않을까 솔직히? 나 이거 100%야. 나는 어. 드라마 강의장 결말 제가 이제 스포를 할게요, 여러분들. 네. 제가 또 써놨어요. 작가님은 또 다르니까. 예, 제가 직접 써왔어요. 어떻게 네네네. 알았나 했네. 예상컨대 네네. 그래서 결국에는 나중에 강회장님이랑 황준현이랑 다시 원래 자리로 돌아가. 네네. 원래 자리로 돌아가서 깨어나서. 그리고 강회장이 황준현을 위한 그 자네 인생 내가 그 대갚아 줌세 막 이렇게 했었잖아. 줌세. 황준현의 진짜 인생을 할머니를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도록 다 지원을 해주는 거야. 그리고 나서 이제 강회장은 이제 진짜 찐 자기 신체로 돌아왔잖아. 그리고 나서 이제 쌍둥이 다 내치고 진짜로 실력 있는 사람만이 이 회장 자리에 앉히게 하는 걸로 이렇게 바뀌고 뭐 돌아가시든지 어쩐지 하고 그리고 그 황준현이랑 방글이랑 사랑에 빠짐. 결혼함. 저는 좀 다르게 봤어요. 황준현님을 아들로 삼지 않을까. 똥쪽. 그건 좀 강재경이나 그 강재성 둘 중 한 명 시골로 간다. 예. 시골에서 되게 순박하게 막 무 뽑고 막 이런 거 있잖아. 약간 진구 씨가 그럴 가능성이 아마 커. 진구 씨가 그래요? 아이씨 왜 이렇게 안 뽑혀? 씨 막 이렇게 나가다가 부인이랑 같이 내려가는 거. 부인도 약간 지금은 좀 빌런 역할이지만서도 결국에는 진구 씨랑 진짜 사랑에 빠지는 부부가 되는 거야. 난 그러지 않을 것 같아. 이혼하거나. 난 이혼할 것 같아. 차라리 이혼하고. 그 여자 성격으로 봤을 때 그 여자분은 그렇게 하지 아니 않을 것 같아. 왜냐면은 자기 아빠가 되게 푸시하잖아. 네가 최성 앉을 수 있어 하면서 자기 딸 푸시하잖아. 진구한테 그거 뺏어오라고. 근데 그래도 아빠 너무하신 거 아니까 이런 복선이 좀 있었거든. 그러니까 그 부인이랑 진구는 같이 행복한데 아빠만 으아 하면서 어디를 이렇게 연을 좀 끊을 것 같다. 아빠만. 강재경은 나중에 소소하게 떡볶이집 차릴 것 같지 않아? 그건 아닐 것 같아. 근데 자존심이 애가 세서 그렇게 하진 않을 것 같아. 복싱 선수 하나? 근데 꼴에 자존심은 세가지고 사고 안 할 것 같아. 아니면은 사과 안 하던가 아니면은 막 그런 거 있잖아. 강방글이랑 마지막에 난 악수 거절할 것 같아. 강재경이 강재경이 언니 그래도 어쩌고 맞아. 먼저 이렇게 손 하면은? 내미는데 이렇게 그냥 안 하고 갈 것 같아. 또각 이렇게 갈 것 같아. 너무해. 아니 근데 또 이렇게 한 번 내치긴 내쳐. 그리고 뒤돌아서 손 씻으라니까. 약간 이런 거 있잖아. 막. 그리고 나중에 손 씻었으면 그때는 이제 악수해주고 약간 이런 장치 있을 것 같아. 아니, 너무 아니. 또 악역만은 아니야. 그렇게 입으면은 막 아무도 너 그렇게 생각 안 해. 어디서는 예의 차리고 뭐 맞아, 해. 맞아, 맞아, 뭐 약간 맞아. 회장의 에티튜드를 맞아, 알려는 거야. 조언해주는 거. 오늘 회의 있다면 화이트보단 검정이 나을 걸. 막 이런 거. 이런 식으로. 회장의 에티튜드. 왜냐면 어떻게 또 될까? 피가 섞여 있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막 못 내쳐. 피는 물보다 진할 걸. 근데 회장이 나중에 근데 용서할 것 같긴 하다. 아니 내쫓기는 내쫓을 것 같아. 그래? 난 이건 분명 내쫓아. 왜냐면은 야 나를 죽이려고 한 자식들이야. 근데 이게 근데 그것까지 그렇게 이해할 수도 해도 있을 것 같아. 그렇게 할 것 아빠라. 같아. 왜냐면 자기가 그렇게 키웠잖아. 그렇게 얘기하잖아. 내가 자기의 잘못 탓도 키웠다. 없지 않아 있어. 내가 잘못 키웠다. 결과만 보고 살으라고 했다고 자기가 얘기하잖아. 그럼 그렇게 나보다. 강방글이 결국에는 회장으로 앉히고 얘가 진짜로 그 실력이 있고 열정이 있으니까 강방글 회장으로 앉히고 언니랑 이제 오빠는 인턴? 처음부터 다시 신입사원 강재경. 인턴으로 오세요. 다시 처음으로. 이준영 씨가 그 70대 노인 연기를 너무 잘해가지고 그게 지금 엄청 핫한 건데
사실 그런 게 또 다른 것도 많잖아요. 뭔가 영화나 드라마에서 잊을 수 없는 작품 중에 그 수상한 그녀 다들 아시잖아요. 수상한 거요. 심은경 씨 나온 건데 이제 나문희 씨의 역할을 이제 심은경 씨가 하는 거잖아요. 그 할머니의 역할을 어린 배우가 되게 귀엽게 연기하는 맛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항상 연기력이 좋았죠. 심은경 씨. 또 뭐가 있지 그런 게? 그 내 안에 그 놈? 진짜 이름만 안에 들어도 뭔가 영혼이 체인지된 것 같긴 하다. 뷰어네이퍼셨던 진영님이랑 박성웅님? 아 박성웅 씨랑 바뀌는 거였었나? 그래서 근데 극 중에 박성웅님은 조폭 역할이셨고 이제 진영님이 그냥 평범한 학생, 따돌림 당하는 학생이었죠. 네. 약간 사이다야 진행이 좀. 맞아. 그래서 둘이 바뀌면서 엄청 그때부터 좀 시원시원하게 봤던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클래식 제 한때 최애 드라마 시크릿 가든. 시크릿 가든이 저한테 영혼 체인지 첫 드라마거든요. 진짜 너무 재밌었지. 그때 막 연기도 너무 잘하셔가지고 두 분 다 그 클리셰 있잖아요. 막 바지 이렇게 해보고 이러고 막. 맞아. 가수 맞아. 영혼 체인지의 거의 시발점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제 인생의 첫 그 영혼 체인지 작품은 김소연 씨랑 정준 씨 했던 제목이 체인지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김소연 씨랑 정준 씨가 이제 같은 고등학생인데 그 전형적인 막 그런 거 있잖아. 진짜. 막 갑자기 일어났는데 하고서는 뭐야 이거 뭐야. 생겼다. 그려져. 그려져.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서 그 정준 씨는 이거 뭐야 여기 쳐다보면서 야 애국가를 불러봐 막 이런 장면이 있거든 막. 그럼 애국가 불러. 애국가? 경건하게. 진짜 적나라하다. 정나라 그거 되게 재밌어. 그것도 있네. 그 은교에서 그 박해일 씨가 할아버지 역할 하셨었잖아요. 맞네. 처음 들어봐요. 은교 몰라요? 네. 알기만 알고 안 봤어요. 저는. 알기도 몰라? 네. 알기도 몰라. 거기서 그 박해일 씨가 그 노인의 그 저기 문학자로 나오거든요. 되게 소설가로 나와요. 되게 유명한 소설가로 나오는데 어떤 그 은교라는 이제 여고생을 보면서 어떤 그런 탐욕적인 생각을 해. 그 할아버지가. 그러면서 상상씬에서 그 젊은 박해일로서 은교랑 이렇게 사귀는 그런 상상을 막 한단 말이야. 그래서 나는 그거를 보면서 이 씬을 위해서 박해일 씨가 할아버지 역할을 하는 걸까? 왜 그렇지 굳이 않을까? 그렇게 분장을 했을까 싶어가지고서는. 근데 듣기만 해도 약간 19금이죠. 29금. 29금. 아니 얘기만 듣는데 나 안 봤거든. 이거 봐 알잖아. 아니 아니, 듣기만 하는데도 그러니까 뭔가 그냥 그러면은 여기서 영혼 바뀌잖아요. 영혼 바뀌면은 누구랑 바뀌고 싶어요? 저는 사실 옛날부터 개인적으로 그 가수 그 카디비 가수 카디비라니까 왜 이렇게 그러니까. 뭔가 낯설지? 이질적이야. 카디비 너무 아이콘이라서. 그러니까. 엄청 좋아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 성격이 좋아요. 그치. 그러니까 시원시원한 그 성격이 엄청 좋고 뭔가 그분은 그 아닌 거는 엄청 그래도 아니다 이런 거 거절도 잘 하고 이런 게 너무 부러워서 약간 하루라도 카디비 한번 너무 힘들 것 같은데. 카디비로 한번 살아보고 싶다. 어쨌든 그분은 돈도 많으시잖아요. 그치. 그래서 근데 이제 몸이 바뀌었잖아. 그래서 사람들이 막 의심을 해. 저 여자 왜 카디비 왜 갑자기 왜 저렇게 공손해졌지? 막 이러면서 막 의심을 해. 그러니까 너가 만약 카디비랑 바뀌었다. 그러면 이제 카디비 막 카디비 친절 막 이런 걸로 막 기사 나는 거야. 카디비 친절 논란. 카디비 스캠 논란. 모든 DM에 답장으로 돈 보내. 그럼 난 인성 논란이야. 그리고 카디비 지창욱에게 연락? 팔로우 걸어. 카디비가 갑자기 지창욱한테 팔로우 걸어. 윗 이준영. 카디비 서인국에게 팔로우 신청? 조나단 언팔. 이미 팔로우 안 하고 있긴 해. 애초에 팔로우 아니긴 해. 애초에 팔로우 아니긴 해. 언니들은 누구랑 영원히 바꿨으면 좋겠어요? 여기 극 중에서는 이제 그 손현주 씨가 약간 할아버지 재질이신데 할아버지 재질이 뭐야? 할아버지 그냥. 그래도 아예 할아버지까지는 아니잖아. 아무튼 할아버지 롤에 있던 그 손현주 씨가 이제 20대 남성으로 이렇게 몸이 바뀌는 거잖아. 그래가지고서는 막 엄청 젊어졌다면서. 10g 이러면서. 그래서 뭐 출장
직장 잘 가셨나요? 피곤하시죠? 야, 나 20대야. 맞아. 내가 왜 피곤해? 뭐 이런 장면 있잖아. 비행기 힘드셨죠? 제가 모셨어야 했는데. 나 20대다. 누가 누굴 모셔? 죄송합니다. 아직 적응이 안 되네요. 그런 것처럼 일단은 한번 저의 20대 그 리즈 시절로 한번 돌아가 보고 싶어요. 완전 체력 뿜뿜하던 시절. 그 당시에는 이걸 자각을 못 하잖아. 내가 지금 리즈인지. 진짜 맞아, 저 몰라. 너무 좋은데 나도 그걸로 갈래. 왜냐면 나는 예전에 아직도 생각나는 게 20살 때 처음으로 술을 마시고서 저 완전 만취를 한 적이 있었어요. 20살 때 대학 친구들이랑. 그리고서 다음날 이제 새벽같이 일어나서 알바를 가는데 머리가 하나도 안 아프고 진짜 완전 상쾌하고 막 진짜 이런 느낌인 거야. 지금 생각하면은 와 그거 진짜 젊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잖아. 지금은 좀 다른가 봐요. 아 체감 안 되시나 보다. 저 아니 어리니까 아직. 저는 근데 술을 막 그렇게 막 과음하고 그 정도로 술을 막 잘 마시는 사람은 아니지만 그런 얘기는 많이 들었어요. 어우 지금 많이 마셔도라 30대 되면 다르다. 아침이 진짜. 힘들다 이러면서 막 아니 지금 살짝 빙의한 것 같은데 어떤 아줌마랑? 다르다. 그래서 막 아침마다 막 헛구역질 하신다고 그러고 막. 예, 진짜로. 그래서 다음 날이 무서워서 약간 술을 줄이게 되는 맞아, 그 맞아. 지경까지 이르게 돼서 일단 그런 한번 체인지 해보고 싶고 그리고 다른 사람이라면 저는 그 일론 머스크랑 한번 이렇게 체인지 해보고 싶어요. 와우. 오 재밌다. 재밌겠다. 아마 그 사람도 제가 봤을 때 뭐 조롱의 말이 아니라 아마 또라이일 거예요. 그 정도 급의 가로치고 피? 예, 디스스 포지티브로 아마 또라이일 거란 말이죠. 그도 그럴 게 진짜 그 전 세계에 진짜 시총 1, 2위를 다투는 그런 인간들이었으니까 그 기업을 일군 사람들이었으니까 그런 사람은 대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아갈까가 너무 궁금해. 한 번이라도 체험을 해보고 싶어요. 근데 영혼이 바뀌는 거면 생각은 그대로인 거 아니에요? 잠깐만 그러면 다시 시작해야지. 아 일론 머스크인데 나처럼 이제 늦게 일어나고 아 그거는 알아서 바꾸셔야 된대. 일어나자마자 핸드폰 막 개 많이 보고 책 하나도 안 읽고 일론 머스크인데 그래서 하루 종일 침대에 있고. 맞아. 근데 다만 일론 머스크라서 그렇게 살았다는 이름만. 그러니까 이름만 일론 머스크. 몸이랑 이름만. 근데 언니야 그냥. 아 근데 돈은 뭐 마음껏 써볼 수 있겠다. 찝찝하다 아니 찝찝해. 근데 또 일론 머스크 정도 되면은 자기가 가만히 있어도 이렇게 저렇게 관성적으로 돌아가게끔 옆에서 하지 않을까? 자 이제 나가실 시간입니다. 막 이러면서 어디로? 영혼 바꾼 사람이? 아니 옆에 막 주위에 비서가 있을 거 아니야. 걔가 이렇게 진두지 한다기보다는 그 정도 되면 옆에서 이렇게 일정 다 관리해주고 막 이런 사람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나는 가만히만 있어도 어떤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권이 주어지지 않을까. 근데 아무것도 몰라. 갔는데. 근데 아니요 일론 머스크 씨는 오로지 혼자 다 해요. 옆에서 비서 없어요. 아 비서 없어요. 우리 핸드폰 비번도 몰라가지고 핸드폰도 못하고 그냥 고립되는 거야. 그냥 사라지게 돼. 통장이 돈 많은데 쓰지도 못해. 비번도 몰라. 몰라. 일론 머스크 씨는 현금만 써요. 카드도 없어요. 최악. 웃기다. 최악이잖아. 최악. 최악이야. 그냥 진짜 최악이야. 거의 겟아웃 아니야. 겟아웃. 그 신체에 내 영혼이 갇힌 거 아니야? 달라진 거 없어. 이름만 없어. 바뀐 거고. 아 다 웃었다. 언니는 저는 근데 어릴 때부터 한번 가보고 싶은 데가 있었어요. 해보고 싶은 사람? 아니 디지털 세계라고 디지몬 어드벤처에 나오는 디지털 세계에 너무 가보고 싶어서. 세계? 네. 아 그래서 그때 진짜 그 뭐 소라나 뭐 아니 뭐 테일이? 아니 뭐 혁이도 괜찮고 아무튼 그냥 그 디지몬에 있는 애들이랑 영어 애니 얘기하는 많아. 만화. 아니 그 사람이요. 네. 누구로 살아보고 싶냐며. 나 장송에 풀렸는데 들어갈 거야. 질문을 다시 바꿔볼게. 사람. 그럼 사람으로. 사람은 저는 제가 좋아요. 바꾼다면은 20대? 왜냐면 20대에 저 진짜 막 풍차 돌리기 하고 다니고 이랬거든요. 아 그냥 갑자기 혼자? 학교에서 진짜 체력이 막 남아 돌아가지고. 그러니까 얼마나 에너지가 넘치면 진짜 에너지가 진짜 이렇게 달라지는구나. 신체가 조금 이렇게 에너지가. 되는구나.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영혼 체인지물을 이렇게 좋아하는 걸까? 그래서 그거는 우리만 봐도 알겠어. 이렇게 얘기할 게 많아지잖아. 이게 약간 그런 게 있는 것 같아. 대리 로망이 있는 것 같아. 꼭 영혼 체인지물 나오면은 그냥 평범한 사람하고 체인지가 안 되거든. 어떤 선망의 대상이 있던 지금 여기 극 중에서는 완전 재벌이랑 이렇게 체인지가 되면서 재벌의 삶을 다시 이렇게 대리 경험하게 해주는 거잖아. 그런 것도 있고 체인지 함으로써 되게 그 아이러니함.
그 모순이 어떤 코미디 요소인 거잖아. 그래서 그냥 체인지만 했다 하면은 기본적으로 평탄을 칠 만한 장치여가지고서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완전 기본적인 그냥 인간의 본능적인 궁금함인 것 같아요. 근데 내 삶은 내가 제일 잘 아니까 도파민 터지는 남의 삶은 어떨까? 얘도 나랑 똑같이 살까? 이런 거에서 맞아, 오는 맞아. 완전 기본적인 그냥 도파민? 그 궁금증에서 영혼 체인지라는 거 자체를 되게 흥미롭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인간들이. 황준현 님이 이제 그 사고를 당했잖아요. 이제 아버지가 이제 쌍둥이들을 대신해서 이제 덮겠다며 이제 백지수표를 드렸잖아요. 원하는 만큼 다 주겠다. 이러고 황준현님께 이제 그거를 드렸는데 이제 거기다가 백지수표에 최성을 주시죠. 라고 썼잖아요. 황준현님이. 만약에 우리가 이런 상황에서 백지수표를 딱 받았어요. 뭐라고 쓸 거예요? 근데 나는 거기서 좀 보고서 느낀 게 나는 속물이 맞구나. 나는 속물이 맞고 걔 입장에서는 난 굴복하지 않겠어. 최선이라도 내놔. 어떤 그런 의미로 이렇게 전달한 거였잖아. 근데 나는 진짜 줄 수 있는 상황이라면 내가 그 사고를 당했어. 그럼 난 돈 받을래. 그럼 얼마 정도? 나는 생각을 해봤어요. 실제로. 난 이런 거 상상하는 거 좋아해가지고. 했네 이미 혼자. 했지. 액수도 다 정했네 지금. 난 정했고 난 이런 게 아니어도 혼자 이런 상상 많이 해요. 나 똑같다. 난 말만 안 해서 그렇지. 난 혼자서 이게 자기 전에 하는데 통계가 있대요. 어느 액수 이상을 넘어가게 되면은 돈으로서 얻는 행복은 다 똑같대. 그러니까 막 그게 얼마예요? 그게 얼마랬더라. 그러니까 막 그런 거 뭐 예를 들면은 진짜 이런 게 수치가 존재하는데 안타깝게도 생각이 안 나는데 만약에 100억이라고 치잖아. 그러면은 100억이 그걸 마지노선이라고 적고 100억이 있든 1000억이 있든 100억 이상부터는 행복도가 똑같다라는 거야. 그런 게 있대요 실제로. 그치, 인간 쓰는데 한계가 있겠지. 그래서 난 막 뭐 몇천억 막 이렇게까지는 솔직히 나는 그렇게까지는 안 바랄 것 같고 일단 저는 1000억을 쓰고서 그리고 저 1000억 받잖아. 그럼 이제 한 500억 정도는 이제 부동산에다 몰빵을 해. 그리고 300억 정도를 이제 주식에다 몰빵을 하는 거야. 와. 그래서 어디 넣을지 진짜 궁금하다. 300억. 300억 정도면 추천해드릴게요 이따. 200억이 남잖아. 그리고 나는 그 200억 현금을 진짜 펑펑 한번 써보고 싶어. 진짜 와, 펑펑. 진짜 인정. 진짜 그지? 나는 그래서 나는 백지수표에 그렇게 적고 싶어서 필요시. 받아가겠다. 근데 그건 너무 귀찮아. 그거는 그러니까 받아가는 게 아니라 차라리 카드를 줘라. 현금이 없으면 안 돼요. 또 뱅킹 수수료 이런 거 나간다고. 많이 하시네. 아니 근데 은근히 아까워. 500억 받을게. 500억. 500억 좋다. 500억. 펑펑 뭐 하는 데 쓸 거예요? 이게 봐봐요. 200억 있으면은 물론 200억을 가져본 적이 없어서 잘은 모르겠지만 은근히 200억 되게 금방 나갈 것 같은 게 그 극 중에서 황준현이 완전 그 넓은 그 스위트룸에서 지내잖아요. 근데 아마 그 스위트룸에서 한 달만 지내도 몇 억은 막 몇 천만 원 해. 막 진짜 엄청 좋은 막 그래서 저는 일단 그거 200억 있는 걸로 그 한 준준형 스위트룸 그렇게까지 막 몇 천만 원짜리 스위트룸 아니다 200억 있는데 한번 써봐야지. 아니 잠깐만 그래서 부동산에 그렇게 몰빵했으면 호텔보다 더 좋은 집 있는 거 아니야? 그러네. 그럼 내 집에 썼으면 근데 또 호텔에서 자는 거랑 집에서 자는 거랑 또 느낌이 다르니까 저는 제주도에서 가장 좋은 스위트룸 한 달만 빌려가지고 진짜 아무것도 안 하고 진짜 거기서 좀 막 룸서비스 근데 그런 것도 하고 싶어요. 저는 약간 극 중에서도 그 손현주 씨가 퍼스널 쇼핑이라고 하나? 그냥 딱 맞춘 걸로 뭐 시계 뭐 셔츠 이런 거 그냥 맞는 걸로 따라락 갖다 주잖아. 나 그런 거 한번 경험해보고 싶어. 내 체형과 내 퍼스널 컬러에 맞는 나만을 위한 옷 이런 게 해가지고서는 딱딱하게 골라주. 그런 거 있으면 좋겠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그러니까 해주는. 기성복 쇼핑 말고 진짜 나만을 위한 그런 거 있잖아. 저는 그냥 그거면 되는 것 같아. 그냥 걱정 없이 맛있는 거 사주고 걱정 없이 막 쏘고 막 선물해주고 이런 거. 제일 행복하죠. 그 기분 좋으면 친구들 나 너무 호구될라 나중에. 야야야 쟤한테 가면 다 사줘. 오토상 제2의 오토상 여기 있네. 야야 쟤한테 가면 다 사줘 이렇게. 그냥 비밀로 할까 그냥? 우리한테만 이제 하자. 우리한테만 이제 알려주는 거지. 우리가 그렇게 하는 거지. 우리는 호구 안 시킬게. 우리 호구 안 시켜. 근데 참 상상만 해도 재밌다. 그러니까 그치? 너무 맛있다. 진짜. 저 같은 경우는 나 여행 갈 거야. 진짜 맞아, 여행 맞아. 무조건. 맞아. 여행을 진짜 아무 걱정 없이 맞아. 여행 다니는 거. 맞아. 내가 원하는 그냥. 곳. 진짜 내가 원하는 방 잡아가지고 보통 막 여행 갈 때 막 여기 너무 비싼데 맞아, 방 맞아. 이렇게 막 생각하잖아요. 그런 걱정 없이. 저는 그거
지금 떠올랐는데 그거 하고 싶어요. 돈 진짜 그렇게 많으면은 나 그 초등학교 앞에 있는 분식집을 인수하는 거야. 분식집을. 근데 맛있어야 돼. 그리고서 내가 언제든지 가도 저기 떡볶이 이렇게 가서 먹는 거야. 가서. 저는 약간 그런 거 나 지금 엽떡 생각하긴 했었어요. 엽떡. 떡볶이 시켜줘. 아니 엽떡이 엽떡. 런칭하는 게 되게 어렵대요. 그래요? 아무한테나 그 가맹점을 안 준대. 그러니까 그거 하나 인수해가지고서는 엽떡. 원하고 싶을 때 엽떡 가가지고 2인용 엽떡 사서 또 햄 넣고. 아, 여러분들께 하나 공표할 게 있어요. 제가 그 어릴 적부터 갖고 있던 꿈이 있었는데 야, 지금 갖고 있던 가게가 있다는 줄 알았네. 지금 저 자세로 드디어 마지막 날에 다 말하는구나 해서. 망상이 하나 있는데 아 갑자기 또 생각이 났네요. 잊고 있던 제가 예전부터 그 아는 사람들한테 항상 이렇게 입버릇처럼 말하던 게 있었거든요. 나는 나중에 꿈이 하나 있어 얘들아. 돈을 이렇게 많이 벌면은 나는 나중에 어떻게 살 거냐면은 일단은 서울 40평대 아파트 자가로 하나 이렇게 하나 사요. 그리고 나서 제가 되게 좋아하는 빵집이 옛날에 있었어요. 서울에. 그 빵집에 오전 8시만 되면 거기서 치즈랑 초코머핀이 항상 나왔었거든요. 오전 8시에 가는 거야. 이렇게 머리 안 감고 모자 쓰고서 괜히 이렇게 수더분하게 가는 거 알지? 나 이 동네 살아요. 이렇게 추리닝 입고 그리고 8시에 가. 그래서 나는 그 시간대에 그렇게 추리닝 입고서 오는 사람들이 너무 부러운 거야. 아니 저 사람들은 직업도 없나? 어떻게 저 시간대에 와가지고 빵을 사가? 보통 그 시간이 이제 그러니까. 바쁘게 출근하는 시간이잖아. 8시면 한창 막 머리 말릴 때 아니야. 아무튼 그래가지고서는 그 8시에 가서 치즈랑 초코머핀을 사와. 그리고 나서 개 슈퍼컴퓨터 하나 사가지고서는 하루 종일 심지하는 게 제 꿈이었었어요. 저도 갈 수 있어요. 프리랜서. 그러니까. 우리 다 갈 수 있을걸? 그러네. 우리 근데 마음 초조하고 이제 자가 없고 작업 안 하면 불안하고 자가 없고 우리 하나만 해당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되게 행복하다 야. 생각만 해도. 상상만 해도 그치? 행복해. 근데 그에 따른 씁쓸함? 안돼 벌써 공허하다 공허해. 아유 공허해. 뭔가 쓸쓸해. 그냥 나 좀 공허해서 안 할란다 그거. 이 얘기하지 맙시다. 텐션 떨어진다. 내가 안 하고 싶어서 안 한다 그거. 아니 나는 울어도 난 벤치에서 울 거야. 그게 차라리 낫긴 하겠다. 네. 인정? 아 눈치를 채신 분들이 계실 수 있을지도 모르는데 디시스 그 신입사원 강회장 보면서 저는 이거 작가분 누군지 안 봐도 난 알겠다. This is 우리의 김순옥 작가님의 터치가 들어간 작품이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보자마자 이거 약간 다른 버전의 펜트하우스 같다 그런 좀 느낌이 들어가지고서는 아 그래 김순옥 작가님에 대해서 좀 알려주세요 언니. 김순옥 작가님 그 필모가 굉장히 화려하신 분이잖아요. 근데 저는 그분의 첫 작품 This is 아내의 유혹만 정확하게 본 사람이어가지고 이게 첫 작품이었어요? 저는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진짜? 네. 저 근데 이거 엄청 어릴 때 봐서 자아 없을 때 봤는데도 진짜 자극적이었다는 것만 기억이 나요. 진짜.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제가 봤던 드라마들을 다 봤을 때 알고 보니 이제 김순옥 작가님의 작품이더라고요. 모르고 봤는데. 모르고 봤어요. 저는 그냥 봤어요. 운명처럼 끌린다고 하죠. 근데 이게 다 한국에 왔었을 때 제일 처음 봤던 드라마들. 그리고 한국어를 배웠던 드라마들. 파트리샤 감성을 만들어주신 분이네. 야 이런 것도 막 드라마에서 보고 막 싸대기 맞고. 한국 드라마 진짜 대박이다. 와 이러면서 봤는데 일단은 도파민에 절여졌네. 좀 심하게. 그러니까 한국 왔을 때부터 이미 도파민에 절여 있었어요. 저는 드라마를 보면서. 대표작이 또 있잖아요. 대표작은 이제 왔다 장보리. 알죠? 왔다 장보리 나 진짜 재밌게 봤는데 어릴 저도 때. 이거 안 봤는데도 그 연민정. 연민정 그 이름은 알아요. 유명한 진짜? 씬 많잖아요. 맞아요. 네. 연민정님. 왔다 장보리도 있고 그리고 이거는 다 봤을 거 아니야. 펜트하우스. 저는 펜트하우스 다 보진 진짜 않았는데 너무 봤어요. 재밌게 봤지. 강태주. 아 그래서 그 쓰리김 작가님이 이렇게 김순옥 작가님이구나. 김은희, 김은숙, 김순옥. 그치. 근데 여기 왜 우리 임 작가님은 안 넣어주셨지? 아 김나박이처럼 김김김임. 임김쓰리. 근데 김순옥 작가님 드라마가 진짜 면작이 엄청 많잖아요. 네. 근데 그것도 꾸준히 쇼츠로 이제 명장면들이 엄청 많이 나와 있어가지고 우리가 한번 유명한 것들 한번 몇 개를 한번 볼까요? 네. 회사 생활은 시네리처럼. 아 시네리라는 이름부터 설렌다 벌써. 일하고 싶으면 일하랬지. 좋아. 일할 때 우선 매장 청소부터 해요. 청소든 뭐든 시켜. 하는 대로 다 할 테니까. 좀 화내는 거 봐. 근데 한 해도 또 해.
봤어요. 저 캡션이 너무 웃겨. 회사 생활은 신혜리처럼. 뭐든 해주마. 뭐든 해주마. 맞아. 그냥 저렇게 해야 돼. 뭐해. 맞아, 어떻게 맞아. 해야지 어떻게. 해야지. 와, 저 안에 유혹부터가 명장면이 많네. 너는 이걸 봐야 돼. 이거 안 봤어. 더 이상 내 일에 간섭 말고 얼른 나가요. 어른이라고 무조건 참아주지 않을 테니까. 어머머머. 지금 뭐 하는 거야? 아니 이거 왜 제목이 꼬북이에요. 근데 새삼 화 잘 참는다 신혜리. 아 저렇게까지 했는데 착하다. 이제 보니 착하네. 그러니까. 이거 내가 진짜 좋아하는 장면인데. 너 이거 모르지 리샤야. 군소리 안 하고 원하는 대로 다 주니까 나를 지금 바보로 하는 거야. 나 지금 바보로 하는 거야. 어떻게 죽어가라 구경하러 왔어? 구경하러 왔어. 이거 바보로 약간 하는 거야. 구경하러 왔어. 구경하러 왔어. 이거 같은 음계인가요? 장삼도예요. 장삼도. 장삼도. 네. 해보자. 바보로 하는 거야. 나는 지금 바보로 하는 거야. 구경하러 왔어. 네. 약간 90년대 음악 같은 느낌이죠. 아. 약간 쿵따리 샤바라 같은. 아 그러네. 쿵따리 샤바라 빠빠빠 구경하러 왔어. 이렇게. 바보로 하는 거야. 좋다. 벨소리. 아 연민정이 솔직히 근데 연민정 작두쇼죠. 이 이분은 왔다 진짜. 장보리는. 맞아. 어머 뭐야? 유산을 했어. 아이를 지켰어야 되는데 아이가. 나이가 없으면 안 돼요. 왜? 제일 씨한테 아무것도 붙잡을 수가 없다고요. 맞죠? 우와. 아니야. 연기 진짜 그 잘해. 어쩌면 어떻게 이래? 어머머. 내가 그렇게 지우려고 온갖 짓 다 하고 말못했어도 그렇게까지 끼게 살아남았었는데. 어머머머. 진짜. 근데 애기처럼 운다. 무서워. 진짜 무서워. 진짜 너무 진짜. 귀신이야. 저 기억나요. 이 장면 기억나요. 이 남자 이분이 어쨌든 저지른 죄가 너무 많으니까 이제 하나씩 밝혀지다 보니까 이제 남자도 포기해가지고 이 여자를 놔주려고 하는데 그 타이밍에 이제 임신을 해버린 거야 맞아, 얘가. 맞아. 근데 이 남자를 잡을 수 있는 방법이 아이밖에 없는 거야. 근데 아이를 그 아이 유산해가지고. 있는 거 밝힐 때도 장난 아니었는데. 맞아. 그래서 결국 연민정 망해? 응, 결말 망해. 때? 아 이거 좀 오글거리기는 해요. 으르렁 설마 그 노래? 아, 제발. 진짜 이거 엑소. 이거 너무 설레. 이거 봐야 돼요? 나 처음 봐. 봐야지. 제일 중요한 건데. 어떡해. 잘 쳐서 더 짜증난다. 그러니까. 아니 야 현실이야 이거. 아니 여기서 잠깐 언니들 이런 프로포즈 어때요? 야 진짜. 어때? 이런 프로포즈 나 진짜 최저. 나 파운. 너무 사랑해. 최저. 서로 너무 사랑해. 파운. 파운이야 그래도? 난 바로 파운. 이런 프로포즈 했는데 구교환. 다 뜻이 있겠지. 봐봐. 뭐 작품에 쓰려 그러나? 언니는 그래도 싫어? 난 이거 준비했다는 이 감부터가 나랑 안 맞아. 아, 네, 그거 맞아. 아 아, 펜트하우스. 나 저기에 나왔어 잔니가? 잤니? 와, 저 연기 봐. 네가 왜 이 남자랑 있어? 말해! 이 남자랑 뭐 하고 있었냐고! 발성 봐. 지금 뭐 하는 짓이야? 지금 이 둘도 불륜인 거잖아. 맞아. 잤어? 잤냐고! 역시 마스케라를 이용할 줄 알아요. 와, 잠깐 봐도 이렇게 자극적이냐. 진짜 잠깐 봤는데. 펜트하우스는 진짜 너무 자극적이었어. 맞아. 이 업그레이드가 그 부활의 그 7인의 부활. 7인의 부활이었어. 근데 7인의 부활은 시청률 좀 안 나왔던데. 아쉽다. 아 그래? 응. 난 그거 너무 재밌게 봤어. 안 봤어. 난 그냥 시청률이고 나발이고 그냥 내가 너무 재밌게 봤어. 진짜 잘 맞는다. 진짜. 진짜 나랑 잘 너무 맞는 잘 거야. 어, 그런 거 좋아해. 막 너 드라마 미용실에서 봐야겠다. 나는 약간 아줌마들이랑. 아주머니들이랑 잘 맞아. 어. 이런 얘기하고 있잖아. 난 재밌어요. 얼마나 잘 맞을까? 얼마나 좋을까? 막 한국말 잘한다고 칭찬도 해주시고 그러니까, 막 그러니까. 요구르트 하나 더 주시고.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그랬어요. 정자에 앉아가지고. 서로 어쩌면 위문이야. 이 드라마가 파트리샤의 그 생존 비법일 수도 있어. 아까 연민정이 유선된 것처럼. 맞아. 김수석 작가님 비만 쓰면 나못 산다. 진천댁이라는 단어가 있었지. 펜트하우스. 여기 맞아요. 수정 어딨어? 아, 이 사우나. 와, 여기 사이다잖아, 여기. 야 음악 봐. 할머니 셋 중에 누가 사장인데? 누구야 누구? 아니 아줌마 교육 이따위를 시킬 거야? 회장님 여기 어떡해?
왜 개나 소나 손님을 받아 귀를 더럽혀? 이게 제 일인걸요. 괜찮습니다, 부모님. 진천댁 맞아. 괜찮아. 끝났어. 감히 누가 진천댁을 하대? 와 진짜네 하네 감히 누가 진천댁을 하네 와 이거 맞아 레전드. 이거 진짜 레전드. 한 번만 더 하네. 당해 감히 누가 진천댁을 하대. 나 대한민국 최고 소프라노 천서진이야. 아무 데서나 노래하고 그런 사람 아니거든? 못해! 안 해! 돼! 내 입에서 아 소리가 나올 때마다 3388을 마구 갈겨도 좋다. 네. So be 와. 와. 근데 되게 너무 기게. 그때부터 잘해. 맞아. 그때부터 해. 시키지 이거 않아도. 진짜 재밌어. 펜타우스. 진짜 미쳤어. 아 끝났네. 아 까비. 솔직히 이게 K 맛이죠. K의 맛이 바로 이거 아닙니까? K-드라마. This is 그 막장 드라마를 쓰다 보면은 어쩔 수 없이 이 도파민이 계속 분출이 되다 보니까 이 부정적인 여론을 또 이렇게 안 볼 수가 없거든요. 근데 김준호 작가님이 그 막장 드라마를 쓰는 이유 관련해서 이런 인터뷰를 또 하셨더라고요. 제가 바라는 거는 그냥 오늘 죽고 싶을 만큼 아무 희망이 없는 사람들, 그런 분들한테 삶의 희망을 주는 거다. 그러니까 제 드라마를 그냥 기다리는 것, 그 자체가 이제 그분들에게 삶의 낙이 된다면 저는 더없이 이렇게 바랄 게 없을 것 같다. 그래서 위대하고 훌륭한 좋은 작품 쓰는 분은 따로 있다고 생각해요. 제가 이 인터뷰를 엄청 좋아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냥 오늘 죽으려고 하던 사람이 이 드라마 뒷내용이 궁금해서 일주일이라도 더 살게끔 그냥 더 궁금해서 그것 때문에라도 더 살아가게끔 하고 싶어요. 그냥 마지막 입새 딱 입새 같은 그 막장 드라마여도 이 뜻이 있으니까 너무 멋있어요. 와, 근데 진짜 되게 따뜻한 말이네요. 저는 그래서 되게 그런 뭐 막장 드라마 쓰는 작가 이런 프레임 되게 저는 안 좋다고 생각하는 게 그것도 진짜 어려운 거잖아요. 근데 하나의 장르일 뿐인 건데 막장 드라마도 맛있게 쓰려면 어려워요. 진짜 그거 엄청 쉬운 일이 아니에요. 장르로 아예 나눠버리면 더 편하긴 하겠다. 막장 드라마라고 하면 그냥 골라서 볼 수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 OTT에서도 장르 고를 수가 있잖아요. 뭐 SF, 막 코믹, 호러, 휴먼, 드라마, 맞아. 막장 이렇게 하나씩 고를 수 있는 거 진짜 가장 큰 장점으로 하나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작가가 누군지 보지도 않았음에도 이거 김순호 작가님 작품이다 라고 하는 것처럼 어떤 그런 지문처럼 특징이 분명히 존재하거든요. 이 작가님께. 요거는 우리 그 리샤님이 좀 다작을 이렇게 보셨기 때문에 나 몰랐는데 요런 특징 김순호 작가님 작품이었구나 막 이런 거 좀 많이 알 것 같아. 저 하나는 알 것 같아요. 지금 다 몰아봤잖아요 잠깐. 전개가 미친 듯이 빨라. 다. 펜트하우스도 그랬고 왔다장부리도 그랬고. 야 아내의 유혹도 봐봐. 그 당시인데도 그렇게 빨라. 그 당시인데도. 그리고 그 저는 아내의 유혹 봤었을 때 그 김준호 작가님 그 무조건 나오는 특징 중에 하나가 뭐 예를 들어서 그냥 이렇게만 잡으면 끝날 일인데 이것조차 모르는 멍청이가 한 명 있어. 또 밭으로 줘도 그래서 뭐 누가 봐도 막 시네리가 막 그 자기네 재산 빼달리고 있는 건데 막 규빈 씨 봤어요? 막 이러면은 보통은 뭐 하는 거야 하는데 뭐 하는 거야 잠도 안 자고 이러면서 지나가 막 그래서 누가 봐도 적발이 될 만한 장면인데도 그냥 넘어가. 그러니까 개연성은 있는데 얕아서 저는 좋은 게 뭐냐면은 보통 이런 좀 그 신입사원 강회장 같은 경우에도 대기업에 관해서 그 사업을 뺏기는 그런 장면이다 보니까 어느 정도 사전 지식이 좀 있어야 되잖아. 그 회사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맞아. 근데 너무 깊게 들어가면은 좀 피곤하잖아. 저는 좀 그런 거 피곤하거든요. 근데 개연성을 방해하지 않는 선에서 얕게 이력을 표현하니까 난 그게 너무 좋아. 굳이 여기까지 설명하지 않아도. 맞아. 바로바로 이해가 돼. 그 솔직히 말도 안 되는 장면들이 많잖아요. 이미 강영호 영혼으로 황준현이가 저거 차 타러 가잖아요. 그거 레이싱 하러 가잖아요. 그거 하러 갔다가 걸렸는데 막 나 타보고 싶었다. 맞아. 이거 봐봐. 이거 막 그러니까 갑자기 시계 짝퉁이라고 시계 그러고. 짝퉁 밟고 막 이러니까 내 축구 인생 망친 저 거지 같은 차 어디 팍 하고 꼬라박아서 다 부셔버릴 참이었어. 부수기 전에 한 몰아봤다. 왜? 평생 월세 30짜리 옥탑방에서 살던 새가슴으로 갖다 박을 용기가 없는 걸 나보고 어쩌라고.
왜 그래요? 가자 이러고 가는 느낌이잖아요. 미행 붙이긴 하지만 그냥 막 너무 그 다 놀아나는 게 웃겼어. 이상하게 막장 느낌이 아니라 그냥 딱 적당히 재밌는 느낌? 그 정도는 좀 이해하고 넘어갈 수 있다. 아 오케이 인정 빨리 넘기고 다음 거 하자 이런 느낌. 그런 또 그게 있었고 주연보다 진짜 인상 깊은 사악한 악역의 등장이라고 지금 적어주셨는데 이거 너무 공감 가는 게 악역의 캐릭터가 되게 매력 있어요. 맞아요. 단순히 악역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되게 매력이 있어. 펜트하우스도 그렇고. 펜트하우스에서는 뭐 주단태인가? 주단태. 그다음에 천서진. 아 왜 이렇게 짜증나지 이름 듣는데. 연민정. 그때 난 너무 분노했었어. 이거는 배우분들의 연기도 연기지만서도 그냥 이 글 자체가 매력 있게 써놓으니까 캐릭터 설정 자체를 매력 있게 해놓으니까 더 사는 거지 시너지가. 근데 저는 그 배우 선정이 미쳤다고 봐요. 그 악역에 맞는 배우들이. 그치, 그것도 예. 우리가 그리고 지금 보고 있는 강회장님도 그렇고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거기서부터 이 사건이 시작이 된 거니까 항상 사고를 꼭 화재나 맞아. 펜트하우스에는 그냥 뭐 거의 사고 종합 세트였고 펜트하우스는 그러니까 꼭 그런 극적인 사고가 무조건 등장하지. 그래서 이제 주인공이 갑자기 점 찍고서 새 인생을 산다거나. 맞아. 복수하겠어. 꼭 그런 거 있는 거야. 죽은 줄 알았는데 안 죽었지롱. 약간 이런 느낌? 막 살려. 근데 누가 봐도 진짜 저건 진짜 죽은 거다 했는데. 오케이 이건 진짜 뒤에 죽었다. 갑자기 점 찍고 와가지고 자기 아니라고 그러고 막 쌍둥이라고 그러지를 않나. 나중에 돼서야 이제 자기 본인임을 이제 밝혀지고. 아니면 기억을 잃고 다시 살아가고 있던가. 맞아. 그러니까 근데 못 알아봐. 못 알아봐. 리샤인데 리샤인지를 몰라. 몰라. 옛날에 윤비야 너를 닮은 애가 있긴 했었는데 이러면서 가. 우리 어디서 본 적 있나요? 맞아. 아니요. 처음인데요? 실례했습니다. 몰라. 몰라. 뭐야 갑자기 클로징이야. 오늘 나는 클로징에 근데- 뭐 써져 있어. 나는 근데 이미 봐버렸어. 뭐야 퀄리티 뭐야? 아니 이거 봐. 5개월 동안 달려온 카포콘 소감 말하기. 5개월? 감자들한테 인사. 5개월밖에 안 됐어? 그것처럼 5개월이나 말하자. 됐어? 그 도대체 질투의 뭐 하지? 화신처럼 추에 불 붙여가지고서 이거. 좋다. 네. 우리 카포클 시청자 여러분들, 디스이스 그간 즐거우셨나요? 네, 저희로 인해서 디스이스 이럴 때 눈물 한 방울 흘려줘야 되거든요. 눈물이 안 나가지고 이제 그거는 CG로 이렇게 처리를 해주실 거니까 저희가 이제 완벽히 떠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저희는 항상 그 스밍을 돌려주시는 한도 내에서 다시 돌아올 거니까 여러분들 많이 사랑해 주시고 앞으로도 많이 사랑해 주시면 저희 돌아올 수도 있는 거니까 스밍 좀 부탁드린다는 말씀 드리면서 그동안 감사했다는 말씀 전하겠습니다. This is 땡큐였습니다. and 장유서. 할 말 생각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저 같은 경우에 일단 이런 팟캐스트 형식의 컨텐츠를 처음 해보는데 이 둘이라서 너무 재밌었고 우리 카포클 팀이어서 너무너무 편하게 재밌게 잘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카포클 하면서 이제 더 뭔가 만드신 분들에 대한 노고나 그런 걸 좀 알게 되었습니다. 근데 또 우리 영상 좀 이제 뭐 마지막이긴 한데 많이 좀 봐주세요. 그 떡상을 해야지 저희가 또 돌아오니까 뭐 하나만 띄우자. 우리 하나 정해놓고 그걸 띄우는 게 좋을 하나만 띄우자 제가. 그래서 아무튼 항상 감사하고요. 너무너무 재밌었습니다. 네네. 또 하자. 또 하자. 저희 카포클 시청자분들, 우리 감자들이죠. 우리 감자들 그동안 너무 또 챙겨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했고요. 밥 친구 없어져서 어떡해. 나도 이제 밥 친구를 잃었어요. 밥 친구 잃었고 그리고 이제 언니들과 함께여서 너무너무 즐거웠고 저의 드라마는 사실 꽃보다 남자에서 멈춰 있었던 저를 이렇게 끌어주시고 맞아. 새로운 거 보면서 사실 어떤 영화나 드라마는 보면서 눈물 흘리는 날도 많았어요. 맞아. 이 촬영을 하면서 이 덕분에 그래서- 문화인이 됐다니까. 그래서 사실 이 촬영은 저에게는 많은 거를 얻어간 거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저희는 마지막이 아닐 수도 있어요. 뭐 언젠가 다시 볼 수 있겠지만, 그동안
일단 제작진분들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고 그리고 사죄드립니다. 저의 그 이 목소리가 커서 이거 저희 감독님 귀는 다들 괜찮으신지 한번 여쭤보고 싶었어요. 항상 소리 지르고 가가지고 제가 그래서 죄송한 말씀 올리고요. 그동안 다들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안 믿긴다. 아직 실감이 안 와. 저희 뭐 후 불고 끝내면 될까요? 하나 둘 셋 한번 불자. 네. 거기서 다 불어주세요. 다 불러주세요. 다 들어가요. 오디오 소리. 다 들어와요. 네. 하나, 둘, 셋. 야, 세게 좀 물어봐.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복숭아 너무너무 감사해요. 어떡해. 뒤에 지금까지 나왔던 분들 막 영상 편지 이런 거 없어요? 복숭아. 진짜? 없어요? 감동 편지? 언니 먹어.